네. 연산법칙 중에 이제 분배법칙을 공부해 볼 건데요. 연산법칙 중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환법칙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덧셈의 교환법칙과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의 결합법칙과 곱셈의 결합법칙. 자,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2 더하기 3을 하나, 둘이 자리를 바꿔서 더하기를 놔두고 더하기는 가만히 놔두고 3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야. 3 더하기 1을 하나, 결과는 똑같죠. 이게 덧셈의 교환법칙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곱셈법의 교환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곱하기가 있는데 2 곱하기 3을 해서 6을 하나, 자리를 체인지해서 3 곱하기 2를 하나, 결과는 똑같죠. 요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중학교 때는 공식으로 만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죠. A 더하기 B를 하나, 자리를 체인지해서 B 더하기 2를 하나, A를 하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똑같습니다. 이게 교환법칙이고요. 결합법칙은,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둘이 나올 때 하는 거예요. 둘이 자리 체인지 하는 거니까. 결합법칙은 3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는데요. 2하고 3을 먼저 더하시고 5를 더하나. 그러면 10이죠. 3하고 5를 먼저 더하시고 그대로 자리는 체인지하지 않아요. 더하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더하기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빼기, 곱하기 이런 게 아니고 3 더하기 5를 먼저 하시고 8 더하기 2를 하시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곱셈에서도 결합법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할 때 2하고 3을 먼저 곱해서 6, 5, 30을 하셔도 되고요. 3하고 5를 먼저 곱해서 자리를 체인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곱하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무언가를 먼저 결합하겠다 이 얘기죠. 3 곱하기 5는 15고요. 15 곱하기 2 하면 30. 결과물은 같죠.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중학교는 요거를 일반화해서 보통 많이 쓰니까요. 세 수의 연산이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세 수의 연산이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결합법칙을 쓰시는데 A 더하기 B를 먼저 하시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시나 상관이 없고요. A 곱하기 B를 먼저 하시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하시나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고등학교 때 과정까지 나오는 모든 연산의 결합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연산에서. 물론 우리가 아는 덧셈 뺄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복잡한 이상한 함수의 연산이나 행렬의 연산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건데요. 그거 빼놓고 결합법칙은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데요. 교환법칙은 간혹 성립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은 덧셈의 교환법칙과 곱셈의 교환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뺄셈과 나눗셈은 없습니다. 결합법칙도 덧셈의 결합법칙과 곱셈의 결합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분배법칙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오늘 공부할 건 요건데요. 이것도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이제 그걸 공식처럼 법칙으로 이제 만들어 생각하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가로가 있으면 얘를 먼저 더하죠. 이렇게 1번 7 해서 이렇게 곱해서 2, 7에 14라고 쓰죠. 이게 이제 가로가 있는 경우에 먼저인데 요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3 더하기 4를 몇 번 하는 거? 2번 하는 거죠. 그러면 3이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요런 선물 박스 안에 사탕이 3개가 들어있고 초콜릿이 4개가 들어있다 생각합시다. 요거지 리본, 이렇게 리본 선물 박스예요. 선물 박스. 자,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초콜릿 3개, 사탕 4개. 그럼 따지고 보면 결국 몇 개예요? 초콜릿은 몇 개? 6개. 왜? 2, 3은 6이니까. 그리고 이건 몇 개예요? 4개니까 2, 4, 8 하면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야? 14개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있는 애를 먼저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연산 규칙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걸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얘를 먼저 곱하고요. 2, 3은 6, 2, 4, 8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2, 3은 6 더하기 2, 4, 8 해서 14 결과는 똑같죠. 네,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언제? 곱하기하고 여기에 더하기. 빼기도 괜찮습니다. 빼기도 괜찮은데 지금 헷갈리니까 일단 더하기로만 생각할게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2 더하기 5 해볼까요?
분배 법칙 써볼까요?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은 3, 2, 6, 3, 5, 15, 2, 21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얘를 먼저 계산해서 7 해서 7, 3, 21 하시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가 연산일 때 빼기도 괜찮습니다. 빼기 해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3 곱하기 5 빼기 2로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분배 법칙 쓰세요. 3 곱하기 5 그러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마이너스죠? 그럼 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3, 5, 15 빼기 3, 2, 6은 9가 되죠. 만약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한다면 가로 안에 연산을 먼저 하세요. 5 빼기 2는 3이고요. 3, 3은 9. 결과는 똑같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라서요. 104쪽에 개념원리 104쪽에 7번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개념원리 104쪽에 7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100이라는 걸 풀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원리 페이지 104쪽입니다. 이걸 이제 그냥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는 마이너스고 102 곱하기 15로 해서 5, 2, 10, 5, 1은 5, 1, 2는 2, 1, 0은 1, 1은 1, 0, 3, 5, 1 이렇게 풀 건데 그럼 답은 이거는 마이너스 1530이 나와야 돼요. 그냥 연산을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좀 우아하게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분배 법칙으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마이너스 15에다가 곱하기 102를 100을 곱하면 좀 편하니까 10 100, 1000 이런 거 하면 편하니까 1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500이고요. 15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150이고요. 15 곱하기 1000 하면 뭐 따로 곱셈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봐도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끊고 싶어서 101을 분리시킬게요. 100 더하기 2라고 분리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곱셈곱의 분배 법칙 요거 기억나지요? 요거 잠깐만 요거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A 곱하기 B 중간 연결고리가 더하기죠? 더하기 A 곱하기 C 그러면은 자, 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도 중요해요. 둘 다 똑같이 A 곱하기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곱하기 곱해져 있으면 A 곱하기 빼시고요. 남는 거 B, 남는 거 C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02는 이렇게 됐죠? 그럼 분배 법칙 쓰면은 얘 먼저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게 분배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를 이렇게, 마이너스 15를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5 곱하기 100 더하기 마이너스 15 곱하기 2입니다. 왜? 여기가 더하기니까 여긴 더하기 쓰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곱한 거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00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0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연산할 필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1530 이렇게 곱하기를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을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런 분배 법칙이 1번이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4 했죠. 자, 이번엔 거꾸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가 있을 경우에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가져가는 이 과정을 할 거예요. 2가 곱해져 있죠? 그걸 앞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는 거 2하고 누구하고 곱할 거야? 아까 3이 여기 있었겠죠. 그다음에 중간 연결고리는 더하기니까 써주시고 2하고 누구하고 또 곱할 거예요? 4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2번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자, 보세요. 45 곱하기 마이너스 0.8 더하기 55 곱하기 마이너스 0.8 그럼 잘 보시면 마이너스 0.8이 지금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0.8 왜? 곱셈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요것도 마이너스 0.8 곱하기 55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8이 지금 둘 다 걸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0.8 곱하기 마이너스 0.8? 아, 그러면 얘는 뭔가를 분배했구나. 마이너스 0.8이 분배를 했습니다. 누구를 분배했습니까? 네, 곱하기 45죠. 마이너스 0.8 곱하기 45 중간 연결고리가 더하기니까 더하기 쓰시고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여기는 55였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0.8 곱하기 45와 55를 더하면 1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죠.
거기 보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0.8 교환법칙 안 쓰고 여기서 바로 풀었죠. 그럼 이렇게 본 거예요. 뒤에서 곱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뒤에서 곱해도 이렇게 45 곱하기 마이너스 0.8 이렇게 55 곱하기 마이너스 0.8 그렇게 생각해서 책에는 이렇게 푼 겁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조금 편해서 교환법칙으로 바꿔서 풀었던 것 뿐입니다. 요게 104쪽에 확인 예제 7번 분배법칙 문제였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확인 7번과 확인 8번 예제 8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